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네, It's Today.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하고 지나고 그렇잖아요. 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 그러니까. 어제가 바닥이고 감각이 진짜 장난 아시니. 내 감은 못 속입니다. 이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감을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역시 드디어 어제가 바닥. 오늘 이제 얼마나 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쇼커버 물량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박병창 이사님하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뉴스들 한번 쭉 한번 봅시다. 자, 류종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저 소름 돋았어요. 왜요? 어제 말씀하셨던 게 맞았잖아요. 맞았잖아. 어제 바닥이다. 어제 바닥이잖아. 틀렸네. 나 하루 더 쓸 걸. 하루 덜 쓸 걸. 저는 오늘이 바닥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제 간밤에 ADR의 주가와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좀 다들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어제 뭐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뭘까요?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네. 사팔사팔 하지 마라. 하라 하셨는데 어제 몸소 실천을 하셨어요. 얼마 샀죠? 어제 정확히 47억 8,564만 원을 샀습니다. 맨 처음에 약간 실망할 뻔했잖아요. 왜요? 모르고 48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네네. 그래도 최태원 회장 정도면 한 480억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48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지 알았더니 그게 또 이유가 있더만요, 그죠? 그렇죠. 이게 50억을 넘게 사게 될 경우에는 원래 30일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3,620주를 샀습니다. 네. 3,620주를 정확하게 이번에 딱 샀고. 그럼 그 50억을 안 넘기고 여러 번 사면은 30일 공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만에 보면서 이건 되게 지엽적인 이야기인데 60년생이시더라고요. 60이에요? 네. 생년월일이 601203입니다. 와, 12월 3일. 네. 동안이다. 저랑 같은 띠입니다. 그래요? 저랑 띠동갑이신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3,620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총 갖고 있는 숫자도 3,620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이 나왔죠. 사실은 이거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3,620주가 갑자기 한 번에 맞아요. 누가 3,600개 샀어라고 하면서 누굴까라고 했는데 바로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진짜 흔히 말하는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했던 거고 네. 이제 뭐 최태원 회장의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고요. 어제 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의 전날의 컨퍼런스 콜과 어제 발표했었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 대한 좀 비교가 좀 많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전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글로벌 컨퍼런스의 좀 기준에 맞게 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어제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LTA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이야기했고요. 일단은 실적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2분기 때 매출액이 171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9조 5천억 원이었죠. 네. 이거는 글로벌 1등입니다.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 부문별로 어제 실적이 따로 나왔는데 이게 중요하죠. DS 반도체 부문 같은 경우에는 127조 5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9조 2천억 원입니다. 지금 회사 전체 영업이익이 89조 5천억인데 지금 반도체에서만 89조 2천억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DX 부문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DX 부문 같은 경우에는 48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지만 이제 8천억 원 가량의 지금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갤럭시 S26이라든지 신제품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네. 적자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월드컵 특수가 없었던 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증명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매출 자체가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48조면 굉장히 48조면 매출이 적은 것 같진 않고 이익이 이제 안 난 건데 이거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이제는 프리미엄으로 많이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나 사실 뭐 여전히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가면은 애플 아이폰이랑 같은 가격에 팔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안 통한 거 아닌가? 이번에 많이 팔았어요. 엄청 출하량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많이 못 판 것 같고 음.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CES에서 제가 한번 비판을 했던 게 뭐냐하면 AI라든지 뭔가 미래에 대한 기술보다는 이번에도 가전제품을 되게 많이 내놨거든요. 네. 특히나 TV, AI TV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AI TV에 대한 수익성이 별로 안 좋다는 게 이번 실적을 보면서 좀 느껴졌던 걸로 보실 네.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나는 왜 좋게 봤냐? 네. 마케팅비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 광고, 그다음에 네네네. 뭐저 월드컵이나 이런 행사 같은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TV라든지 그렇죠. 뭐 가전에 대한 그 광고 마케팅비가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은 한 분기, 두 분기 후에 이제 점점 수익성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 또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제발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또 이것도 폴드 예쁜 네네. 폰이 또 나왔잖아요. 네, 나왔잖아요. 네, 저도 보고 저 그저께 만져봤거든요. 여권 사이즈. 네, 네. 여권 사이즈인데 그 펼치면은 네. 흔히 말하는 그 아이맥스 사이즈에 딱 맞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영상 볼 때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볼 때 되게 그렇지, 좋다고 그래. 합니다. 예. 아이폰도 똑같은 거 만든다고 하는데 네. 삼성 화이팅. 아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DS 부문 이제 부문 실적을 조금은 좀 자세히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뭐 설비 투자를 이번에 캐펙스 투자를 15조 4천억 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게 전체 설비 삼성전자 전체 설비 투자의 94%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서버 중심의 AI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이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갱신을 했고요. 또 이제 D램과 낸드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L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씩 이제는 수익을 내고 있고 매출도 좀 좋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적자였지만 이번에는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 반도체가 이제는 좀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랑 파운드리는 알겠고 시스템 LSI는 뭐 만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AP 만드는 네. AP 그러니까 네. 모바일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그 주요 칩. 네, 그렇죠. 그런 거 만드는. 네, 그런 거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LSI. 네. 예. 근데 이제 더 중요했던 건 사실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바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좀 충실히 이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지키기로 했고 또 이제 주당 374원을 이제 보통주와 우선주에 각각 지금 배당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잉여 현금 흐름에 그 이제 50%를 배당하는 그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도 이제 총액이 9조 8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번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연말쯤에 흔히 쉽게 말하면 내년 1분기 내년 아니죠. 내년 1월 달에 하는 네. 연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컨퍼런스 콜 때 새로운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하반기 전략. 네. 하반기 전략 및 전망인데 이거 좀 뭐 여러 가지 좀 써있긴 한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28년까지 메모리 쇼티지는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권순우 선배도 예전에 많이 설명을 했지만 2027년까지 내년까지 완공돼서 지금 가동에 들어가는 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고독 팹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연말에 이제 P5가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런 생산량은 늘어나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지금도 쇼티지고 네. 내년에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쇼티지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LTA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LTA 물량이 계속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이제 LTA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게 결국에는 그 가격 상승을 좀 막는 게 아니겠거냐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제 글로벌 캐펙스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네. 그건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하락이 하면서 피가 줄면은 어떡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던 건데 그건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피가 준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수익이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줬던 게 CXMT잖아요. 네. CXMT가 상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캐펙스 투자를 해서 그걸로 공장을 지으면 피가 준다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캐펙스 투자 증설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만 받은 상태잖아요. IPO로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프로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에 대해서 네. 바닥은 좀 지나간 것 같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주주 네. 환원에 있어서 그 주당 네. 뭐 특별 배당은 이제 다시 또 발표하겠습니다만 주당 374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물론 이제 이건 뭐 이유가 또 있겠지. 근데 이제 그냥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럼 2천만 원 정도라고 예를 들어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면 100조 아니에요. 네. 한 20만 원이라고 치고 2천만 원 갖고 있는데 3만 원 나온다는 3만 7천 원 나온다는 거 아니야? 네네. 100주니까 네. 조금 작지 않나? 이게 뭐 2억 갖고 있어야 30만 원, 37만 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근데 이게 네. 지금 아시겠지만 네. 주주 환원 정책 되게 중요합니다. 주주들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CXMT, SK 하이닉스 경쟁자들, 마이크론도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캐펙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주주들한테 먼저 나눠주는 걸 많이 쓰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저 시설 투자하는 거 좋죠. 아니 난 네네네.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형평이 좀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은 지금 뭐 7억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갈 것 같으면 주주들한테도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 뭐 당연히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 나 이거 반대하지 않아요. 네네. 예, 다만 예를 들어 뭐 많이 벌어갖고 직원들 임직원들에 이렇게 쏜다고 치면 이제 주주들에게도 그만큼은 안 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좀 적은 것 같다는 상대적 비교에서 너무 적은 것 같다는 거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만약에 회사 이익 난 거 다 쓴다. 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난 주주로서 오히려 더 반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돈은 이쪽엔 뭐 엄청 많이 쓰는데 주주한테 가는 거가 너무 적다는 게 이제 제 좀 불만이라는 거죠. 느낌. 예. 네, 기분.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ADR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처럼 네. 미국 시장에 ADR 상장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장 계획 전혀 없다라고 좀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오랜만에 배터리 관련돼서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적자 행진을 좀 이어왔거든요. 네. 몇 분기 동안. 근데 어제 LG, 삼성, SK 배터리 3사가 동반 이제 흑자를 냈습니다. 네, 2분기 2분기예요. 네, 드디어 흑자를 냈습니다. ESS 덕분이겠네요. 역시 네, 바로 제가 할 말을 바로 다들 해주셨는데 알고 계시니까. 네.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매출이 7조 5,60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1,13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조 7,688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6%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03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SK오는 이제 2조 9,46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40%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가장 높습니다. 8,2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다음번에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AMPC라고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 네, 지금 좀 보조금을 확대 좀 주는 게 해서 있죠. 볼까요? 네. 그 부분을 보시면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AMPC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715억 원 흑자고요. 하지만 SDI와 SK온 같은 경우에는 AMPC를 빼고도 1,282억 원 그리고 5,736억 원의
각각의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방금 이제 이주호 기자가 잠깐 말했지만 실제로 ESS 관련된 물량과 수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ESS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만 조금은 아직까지 출하량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또 하나는 ESS는 그렇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품목입니다. 네, 자상단 확대 좀 해주시고. 네. 여기 보면은 그러면 네, 우리 저 제작진이 해주실 겁니다. 네. 핵심 포인트 쪽을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2년 만에 동반 흑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용 이제 ESS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주문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에 반짝 흑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매출과 수익성이 계속 이어질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ESS를 통해서 AMPC도 계속해서 수령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되게 문제점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전기차 배터리로 판매를 그 수익을 내왔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이후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마이너스 20% 이상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북미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안 되게 되면은 배터리 3사의 매출과 수익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지금 이제 공장들을 북미에 있는 공장들을 ESS용으로 전환을 하고 뭐 SK온과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합작사들을 정리를 많이 했죠. 네. GM 포드가 정리를 했고 최근에 SDI 같은 경우에도 스텔란티스와 함께 만들었던 공장도 지금 전환하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전환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게 AMPC란 말이에요. 근데 AMPC를 위해서 그 AMPC를 받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만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ESS 생산 안 하면 돈을 못 받는데 ESS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ESS 생산량은 계속 늘 거고 AMPC 역시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했다는 게 사실 이번 실적 네. 발표에서 가장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이야기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은 LG엔솔입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ESS용 물량도 가장 많이 지금 수주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MPC를 제외했을 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SK온은 조금은 기대가 좀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LFP ESS를 제대로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수주 물량도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포드와의 그런 적자 구조로 있었던 합작사를 털어내고 그 이후에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ESS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매출과 수익까지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향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SK온은 진짜 어쩌면 망할 뻔하기도 한 회사였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는 좀 적자 터널을 암흑의 그런 터널을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반가웠던 소식입니다. SK온이 지금 핵심 포인트 쓰여진 거 보니까 네. 수조 원대 ESS 계약이 임박했어요? 그런가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조짜리를 하나를 받았고 2조짜리 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또 저희가 모르는 그런 또 수주를 따고 있나 봅니다. 네. 여튼 배터리 3사들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다 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 흑자의 주요 원인들 보면 미국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AMPC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사실상 꽤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예를 들면 제품 팔아서 이익 남겨서 흑자 전환한 거랑은 조금 다른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조금으로 이익을 낸 거니까. 근데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렇고 네. 다시 보시면은 SDI 같은 경우에는 AMPC를 빼고도 1,282억 원의 흑자. SK온은 AMPC를 빼고도 5,736억 원의 흑자입니다. 근데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AMPC를 빼면은 715억 원 적자. 이 부분이 조금은 우려됐다는 부분이죠. 네. 네. 여튼 이제 그 AMPC들을 꽤 많이 받고는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2030년까지 계속 지금 정해진 거기 때문에 네. 생산을 하면 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배터리 쪽에도 괜찮은 소식이 좀 전해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저 제작진들은 항상 핸드폰을 옆에 놓고 핸드폰 보면서 글씨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확대를 좀 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오랜만에 화장품 소식입니다. 화장품이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화장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코스메스라든지 뭐 실리콘토라든지 좀 인디 브랜드들 이야기도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나왔던 걸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이 좀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이것도 바로 좀 띄워주시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1조 2,54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6%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228억 원으로 53.3% 성장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좀 놀랐어요. 9.8%에 달합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조 6,574억 원으로 3.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0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5% 성장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6.2%긴 한데 전년 동기 대비 2배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에는 사실은 해외 사업이 좀 많이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5,5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99% 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유럽의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선행 매출이 좀 발생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일본에서도 코스알엑스가 이제 Q10 재팬 뭐 메가왈이 여기서 지금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LG생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미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좀 재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북미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를 했고요. 네. 또 이제 이들이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네. 이번에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북미 매출이 중국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네. 사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번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LG생건의 뷰티 부문 매출도 좀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매출액이 8,18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우리가 LG생건 이야기를 할 때 코카콜라 팔아서 돈 버는 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팔아서는 수익을 최근까지는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뷰티 부문 매출액도 3.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에 좀 판매도 늘고 같이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이 특히나 LG생건 같은 경우에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거기에 의존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의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중국 매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주다 보니까 좀 좋았던 건데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에서 많이 샀다기보다는 그냥 그 유통 채널이었었죠. 면세점에서 면세점 유통 채널이었었던 그렇죠. 뿐이고. 네. 거긴 이제 상당히 포기해야 돼. 이제 그 시장은 아예 끝났고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지 몇 년 네.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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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시장이 끝나면서 사실 근데 이 두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헤라와 그 궁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고급 브랜드죠. 네. 고급 브랜드인데 중국 사람들이 조금 좋아하는 취향에 맞는 그런 패키징이라든지 그런 또 뭐라 그러죠, 효과 같은 것들 네. 그런 걸 넣어서 팔던 게 이제 면세점에서 그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오네요. 뭐죠? 그 따이공? 따이공들, 네. 따이공들이 와서 네. 면세점 가면은 많이 보셨겠지만 박스 그 비닐을 막 몇십 개씩 몇백 개씩 까서 아유. 가져가서 들어가서 거기 네. 팔고 그 덕분에 사실은 이들이 잘 됐던 건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사실 없어졌잖아요. 네. 네. 불가능해졌죠. 그렇게 되면서 좀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LG생건은 그걸 좀 사실 북미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효과가 잘 안 났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북미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아마존 같은 그런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도 이제 최근에 판매량이 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조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뀌면서 이번 실적이 좋아졌고 이게 신호탄이다, 출발의 신호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네. 다이소랑 올리브영 정말 대박입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한 30%에서 많게는 50%. 그래서 제가 네. 한 그 8월 중순에
미국 올리브영 한번 갔다 올게요. 아 그래요? 네, 갔다 올게요. 미국에? 네, 허락해 주시면 갔다 올게요. 아니 뭐 갈 돈은 있는 거예요? 돈 많아요. 아 그래요? 부자예요, 부자. 아 이주호가? 네, 테슬라이잖아요. 아 그래요? 테슬라 가성비 아닙니까? 가성비요 그거 가성비. 아,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다녀오시고. 네. 자, 하여튼 화장품도 좀 활기를 다시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네. 미국 수출 또 글로벌 수출.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뭐 가라앉았지만 다른 중국 외지역에서 꽤 괜찮은 성적들을 많이 내고 있다. 네. 이런 소식들 전해 주셨고. 중동 쪽 전쟁이 지금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팩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속보로 나오는 걸 좀 보면 평화위원회가 하마스 등의 무장 해제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아마 밝힌 모양이에요. 일단은 아, 알자지라랑 그렇네요. 악시오스에서는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가 뭐 그냥 허투루 나온 소리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진짜 다행이죠. 네. 트럼프 말을 워낙 믿을 수는 없지만 여튼 공교롭게 미국에서 반도체 올라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또 부스터 달아야죠. 그렇죠. 예.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직 네. 유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한번 좀 더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루스 소셜에 올렸는데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읽어드릴게요. 오늘 평화위원회는 하마스와 가자지군의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념비적인 발걸음입니다. 이번 합의는 가자지구가 마침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 정부는 평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도울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가 더 이상 테러 공격의 기지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안보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뭐 트럼프 이제 20개항 계획 이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되면 참 좋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이란 문제만 잘 해결되면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이런 소식들이 어떻게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는지는 잠시 후에 네. 또 박병창 이사님 또 실시간 시황들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종훈 기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네. 요 앞에 나가시면 잔순빌 볶음밥이 있을 겁니다. 오. 한 숟갈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잔순빌 소세지로 유명한 바로 그 잔순빌에서 네. 세트를 아주 묘하게 냈습니다. 이거 볶음밥도 나오는군요. 김치 볶음밥 4팩에 네. 제일 잘 팔리는 소세지 3팩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네. 이게 김치볶음밥도 잔슨빌에서 나오고 소세지로 워낙 유명하니까 김치볶음밥과 소세지를 저희가 아예 패키지로 만든 거군요. 좋습니다. 소세지만 팔았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김치볶음밥. 이 볶음밥을 불로 볶았나 봐. 불맛이 어마어마하네. 이거 여기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볶음밥 잘 만들었을 때 누른 효과 있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누르는 효과.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거 있는데 이게 여기서 잘 볶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럼 한번 보세요.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까이서 보여드리지? 약간 거뭇거뭇한데. 맛있나? 불향 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불향이 진하게 나네요. 자 잔순빌의 소세지 베스트 소세지 3가지 그리고 와. 김치볶음밥 4팩 해서 총 7팩이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39,800원에 뭐 일단 잔순빌 소세지는 소세지는 잔순빌이잖아요. 네. 이거는 딱 먹어보니까 집에서 먹어도 캠핑 온 느낌을 줘요. 좋습니다. 와. 네. 자, 하여튼 이 소세지는 순수 돼지고기로 통으로 썰어서 육질을 살린 잔순빌의 그 오랜 내공이 돋보이는 그런 소세지. 예, 진짜 소세지 진짜 맛있고요. 네. 볶음밥은 불향이 아주 잘 살아있는 그런 볶음밥입니다.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같이 기분 좋은 날은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죠, 여러분도. 네. 자, 우리 뒷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푸마가 또 달려왔습니다. 네. 네, 요 푸마
이번에도 세트로. 셋업으로 이제 티셔츠랑 바지. 네. 예, 와 운동할 때 이렇게 딱 입으면 간지가 이제 나는 거죠. 그렇죠. 네. 트레이닝 에어쿨이라고 해서 일단 뭐 땀 배출 잘 하고 그다음에 잘 말리고 UV 차단하고 생활 방수가 된대요. 자 생활 방수가 되면 그러니까 옷 하의 2개, 바지 2개, 그리고 상의 2개. 네. 이렇게 총 4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과 베이지, 네. 그다음에 블랙과 브라운 이렇게 이제 상하의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베이지 컬러는 여기 지금 없는데 요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어떤 컬러인지 이제 딱 보실 수가 있고 사이즈는 남성 90부터 나오고요. 115까지 네. 사이즈가 아주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44부터 88 뭐 그 넘어서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만나보시면 되겠고 만져보면 이게 우리 마 소재 혹은 린넨 소재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그 에어크리즈 원단이라고 합니다. 땀을 네. 잘 말려주는 원단이라고 하니까 요즘처럼 요즘엔 밤에 잘 때도 땀 나지 않아요? 맞아요. 땀잘 때도 입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네. 밖에서 입고 잘 때 입고 또 네. 밖에서 또 입고 잘 때 또 입고 그래서 그냥 피부처럼 있습니다. 피부처럼 있습니다 그냥. 네, 네. 러닝할 때 좋고 그다음에 저 등산 같은 거 하실 때 여름 등산은 네네.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행 같은 거 가실 때도 왜냐면 이게 돌돌 말면 되게 작아져요 부피가.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행 가실 때도 이렇게 챙겨 가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옷이 아닐까 싶네요. 저건 요만해. 네, 딱 팬티만 해 옷이. 양말만 하고. 네. 네. 자 이게 2+2가 39,900원입니다. 자 잔슨빌 꼭 드시고 푸마 셋업 이렇게 2+2로 준비해 놓은 거 잊지 마시고 요 커플로 입으셔도 좋겠다 그죠? 아, 그렇겠네요. 네. 자 저희끼리? 그러면 아니. 그건 싫어요? 아니. 그건 싫어요? 몸소리 쳐지고요. 자 그러면 저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